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1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오후 5시 30분 기준 여수 5명, 순천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이중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4명에 대해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가 도내 백신 접종률이 65%를 넘어선 것은 활성화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역할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5월부터 24시간 예방접종 콜센터를 운영해 10,000건 이상의 접종 예약과 변경 문의를 접수했고 이상 반응 등 관련 상담을 하루 110건 이상 진행해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제철소에서 날아든 쇳가루 때문에 여수 묘도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 올해 초 연속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해당 지역의 철 성분이 다른 지역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여수 묘도의 환경 대기질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철과 아연, 크롬, 카드뮴 등 중금속 14개 물질과 미세먼지와 탄소 성분 등 대기오염 물질 31개의 대기 중 농도를 측정하는 조사였습니다. 그 결과 묘도 지역은 비교군인 율촌과 쌍봉보다 철 성분이 1.2배에서 1.9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모델링 분석 결과 광양제철소 등 광양산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성분은 전남 평균 농도보다 높았는데 광양산단과 여수산단의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먹고 마시고 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모르고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속였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배신감도 더 들고 화가 나고 그러죠. 이미 지난 2019년과 올해 초 두 산단의 대기오염 물질 불법 배출이 논란이 돼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나온 측정치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누적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짐작되는 상황. 그러나 여수시는 아직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가 아닌 광양에서 발생한 피해라 전라남도가 중재를 해야 할 사안이라는 건데 정작 전라남도는 담당 지자체인 여수시가 해야 할 일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 주 중 묘도를 방문해 주민 설명회를 가질 예정인데 이 자리에는 다수의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등이 동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구체적인 대책으로 이어지지 않는 의미 없는 방문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반응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기관에서 나서서 후속 대책을 또 만들어줘야죠. 그 보고하고 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난 제일 걱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내년쯤 환경보건 정밀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당국의 대응에 이미 수십 년 동안 고통받아온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전남 지역 특보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특보 단장을 맡은 장만채 전 도교육감은 오늘 무안에서 서부 지역 특보단의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홍보 활동과 직능단체의 지지선언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특보단은 오는 6일과 7일 각각 순천과 강진에서도 동부권 및 중부권 특보단 임명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 23명을 확정했습니다. 전남도당은 지난달 29일부터 어제까지 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민점기 지도위원이 도지사 후보로 결정됐고 5명의 도의원 후보와 기초의원 후보 17명도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당은 이번에 선출된 후보들을 중심으로 전남의 정치혁명을 이루어내겠다며 조만간 전담기구를 구성해 선거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농업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공모가 마감됐습니다.
해남군을 포함한 전국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에 참여해 최종 후보지가 다음 주 중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해남 지역의 대형 비닐하우스에서 아열대 작물인 바나나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출하가 시작된 이 바나나는 맛과 당도가 뛰어나 올해도 높은 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송보도 좀 하고 또 딴 것 뭐 개발 막 그렇게 해가지고 여럿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소득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권장하고 싶습니다. 전남 지역 500여 농가에서는 이처럼 바나나와 커피, 파파야 등 115헥타르 규모의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재배 농가는 물론 재배 면적도 전국 1위입니다. 특히 해남군은 한반도 남쪽인데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농토를 보유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센터의 적지로 꼽혀 전남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 연구는 물론 실증 시험이 가능한 지역이며 국가 큰 시설의 이렇게 분산 배치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꼭 기후변화 대응센터가 해남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농식품부 기후변화 대응센터 후보 공모에는 경남 고성과 충북 음성, 충남 당진, 전남 해남 등 4곳이 도전한 상태. 농식품부는 오는 15일쯤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건축과 운영 비용 등으로 4천억 원이 100% 국비로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국 최초의 청소년 대상 해양교육시설인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이 오늘 여수 세계박람회장 내에 문을 열었습니다.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국비 98억 원과 지방비 82억 원 등 총 사업비 180억 원이 투입돼 수영장과 스쿠버 다이빙 풀, 해양환경탐험관, 해양안전교육관, 해양레포츠 체험관, 최대 152명까지 숙박이 가능한 27실 규모의 생활관 등 체계적인 해양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췄습니다. 교육원 측은 생존 수영과 선박 사고 훈련, 프리다이빙과 스킨스쿠버 등 다양한 해양 관련 청소년 교육 과정은 물론 해양 지도자 육성 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며 당분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생존 수영 교육과 일부 체험관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